버려진 것의 운명. 어느 고을 양반댁에 월선이라는 여종이 있었지요. 나이는 21,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품이었으며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거들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감 박진사가 월선을 몰래 불러들이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으면 사랑채 뒤편으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월선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종이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우신 구독자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월선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치마가 조금씩 조여왔으며 얼굴에선 핏기가 사라졌지요. 월선은 알았습니다. 이 몸에 무엇이 생겼는지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감에게도 다른 종들에게도. 그저 치마를 더 넉넉한 것으로 바꿔 입고 허리띠를 꽉 조이고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살았지요. 그런데 안방마님 심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서 월선을 불러 세우더니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시선이 월선의 얼굴에서 시작해 목을 지나 가슴을 스쳐 배에 멈췄습니다. 월선아, 예, 마님. 내 몸이 예전과 다르구나.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마폭을 두 손으로 꽉 쥐었을 뿐이었지요. 심씨 부인은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 있거라. 월선이 물러난 뒤 심씨 부인은 며칠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지요. 마침 그때 박진사가 먼 고을로 떠났습니다. 관가의 일로 두어 달은 돌아오지 못한다 했어요. 심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밤이 깊었을 때 심씨 부인이 하인 둘을 불렀지요. 월선을 데려오너라. 월선은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 멍석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심씨 부인이 말했지요. 이 집안의 수치는 이 집안에서 처리한다. 월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그러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을 뿐이었지요. 하인들이 월선을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멍석을 말았어요. 꽁꽁, 단단히. 심씨 부인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그날 밤, 마당에는 둔탁한 소리만 울렸습니다. 월선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견뎠지요. 배 속의 것을 지키려는 듯. 아니, 어쩌면 그저 빨리 끝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매질이 끝나고 심씨 부인이 말했지요. 깊은 산에 버려라.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하인 둘이 멍석을 들쳐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바람만 차갑게 불었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간 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 하인들이 멍석을 풀었습니다. 월선은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요. 숨은 겨우 붙어 있었지요. 하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산속엔 월선만 남았습니다. 달빛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는 곳. 월서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지요. 그런데 배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월서는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일으켰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어요. 이곳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월서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피를 흘리며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월선의 몸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지요. 배 속에서 무언가가 밀려 나오려 했습니다. 월선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 하나. 월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으로, 마지막 힘으로 아이를 천 조각으로 감싸 주었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뜨지 못할 눈을. 아이는 울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울음소리가 산속에 퍼져나갔지요. 그때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낮게 엎드려 다가오는 그림자. 암여우 한 마리였지요. 여우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월선의 차가운 몸을 돌아보았지요. 여우는 알았습니다. 이 어미는 이미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것은 이제 혼자라는 것을. 여우는 입을 벌려 아이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굴로 데려갔지요. 그날 이후 산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한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짐승의 품에서. 그 아이의 이름은 아무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불렀지요. 석이라고. 돌처럼 버려진 아이.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짐승이 거두었을 때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암여우는 아이를 물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 좁은 굴 하나. 그곳이 여우가 사는 곳이었지요. 굴 안은 어둡고 따뜻했습니다. 마른 풀과 나무잎이 깔려 있었어요. 여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켜보았지요. 아이는 울었습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작은 손을 움직이며 배가 고프다고 춥다고 울었어요. 여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의 냄새를 맡았지요. 사람의 냄새, 짐승과는 다른 낯선 냄새. 여우는 고개를 돌려 굴 밖을 보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어요. 이 작은 것을 두고 다시 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 몸을 낮춰 누웠어요.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손이 여우의 털을 움켜쥐었지요. 작고 약한 손. 여우는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여우의 체온을 느끼며 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움직였지요. 여우의 배를 더듬으며 젖을 찾았습니다. 여우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가 젖꼭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빨기 시작했지요. 여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낯선 느낌. 자신의 새끼가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젖을 빠는 느낌.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어딘가가 따뜻해졌지요. 여우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여우의 배를 감싸 쥐고 여우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머리에 코를 가져다 댔지요. 킁. 한 번. 킁. 또 한 번. 이 작은 것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여우의 것이 되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는 배를 채우고 잠들었어요. 여우는 아이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굴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차갑고 쓸쓸한 소리. 하지만 굴 안은 따뜻했습니다. 여우와 아이, 짐승과 사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지요. 다음 날 새벽. 여우는 굴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굴 안에 두고 먹이를 구하러 갔지요. 산짐승을 잡아 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 곁에 두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그것을 먹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여우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도 먹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우는 다시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배를 채우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랐어요. 눈을 뜨고 소리를 내고 손을 움직였지요. 여우는 아이를 핥아 주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아이는 여우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여우의 소리를 기억했지요. 그리고 여우만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는 여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끼익, 끼익. 작고 서툰 소리. 여우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지요. 끼익. 아이도 따라 울었어요. 끼익. 여우가 다시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었지요. 그렇게 둘은 서로의 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굴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석 달이 지났을 때, 아이는 여우의 소리를 완전히 익혔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여우의 울음소리만큼은 똑같이 냈지요. 여우는 만족한 듯 아이의 머리를 핥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굴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으로 아이는 햇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셨지요. 작은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여우는 아이를 지켜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여우를 따라 기어갔지요. 두 손과 두 발로 여우처럼. 그렇게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의 방식으로. 여우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새끼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아이의 어미라는 것을. 비록 사람과 짐승이지만 그 경계는 이미 희미해졌지요. 산속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서 서기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서기는 자랐지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키는 작았지만 몸은 단단했어요. 산바람을 맞으며 자랐으니까요. 서기는 굴에서 나와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여우를 따라 언제나 내 발로 두 손과 두 발을 땅에 대고 기어 다녔지요. 그것이 서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우가 앞서가면 서기도 뒤따라갔어요. 여우가 멈추면 서기도 멈췄지요. 여우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으면 서기도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여우는 서기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풀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열매는 독이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면 숨어야 하는지. 서기는 배웠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었지요. 여우의 행동을 보고, 여우의 소리를 듣고,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산짐승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서기 앞에 내려놓았지요. 서기는 그것을 뜯어 먹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 피가 손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여우도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서기는 배를 채우고 여우 곁에 누웠습니다. 여우가 서기의 머리를 핥아 주었지요. 서기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여우의 소리를 냈습니다. 끼이. 여우도 대답했지요. 끼이. 둘은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서기는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목소리.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충분하네. 내일 다시 오세. 서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 여우의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어요. 서기는 굴 밖으로 나가려 했지요. 그런데 여우가 막아섰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기를 굴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서기는 여우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경고. 서기는 물러났지요. 굴 안 깊숙한 곳으로. 여우는 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그날 이후 여우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서기를 데리고 나갈 때도 항상 주변을 살폈지요. 귀를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위험이 가까이 오면 즉시 숨었습니다. 서기도 따라 배웠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숨는다는 것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서기는 궁금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왜 여우가 두려워하는지. 어느 날 해질 무렵, 서기는 혼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우가 잠든 사이, 조용히 서기는 내 발로 기어 내려갔지요. 나무 사이를 지나 바위를 넘어 점점 아래로. 그러다 멈췄습니다. 저 아래 불빛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의 불빛. 그리고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노는 소리. 서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낯설지만 왠지 끌렸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여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날카롭게. 서기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화가 난 모습이었지요. 서기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우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어요. 잘못했다는 듯이. 여우는 서기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서기도 따라갔지요. 고개를 돌려 불빛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굴로 돌아온 뒤 여우는 서기를 핥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누웠지요. 서기는 여우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여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한 번 울었습니다. 끼. 짧게. 서기도 대답했지요. 끼. 여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는 여우 등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이 무엇인지, 저 소리를 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여우는 그것들을 피하는지.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서기는 그저 여우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지요. 꿈속에서 서기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자신도 그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여우의 울음소리뿐이었지요. 끼이. 서기는 꿈속에서도 여우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기는 더 자랐고 여우는 더 늙어갔어요. 둘은 여전히 함께 살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기는 몰랐어요. 자신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을. 그저 여우 곁에서 오늘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 말했지요. 밤에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여우 우는 소리 같은데 뭔가 다르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여우야, 원래 산에 사는 것 아닌가. 가을이라 그런 게지. 그렇게 넘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밤마다 산 위에서 끼이, 끼이. 어떤 날은 길게, 어떤 날은 짧게.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 소리 정말 여우 소리 맞나? 여우치고는 너무 자주 운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커졌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산에 여우떼가 모여든 게 아닐까. 요즘 산짐승이 부쩍 늘었다던데. 밤에 나가지 말아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낙 하나가 산기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물었지요. 아낙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에 발자국이 있었소. 발자국. 그게 사람 발자국 같기도 하고 짐승 발자국 같기도 하고 손자국도 있었소. 내 발로 기어간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이 내 발로 기어간다니 그게 말이 돼요? 혹시 아이가 장난친 것 아닐까? 우리 마을 아이들은 그 산까지 안 올라가오. 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이번엔 더 크게, 더 불안하게. 저 산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여우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닐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며칠 뒤, 마을의 나이 든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여우가 오래 살면 사람으로 둔갑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을 홀린다고.
혹시 저 산에 그런 여우가 사는 게 아닐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한 것 아니오? 저 여우가 마을로 내려오면 어쩌지? 아이들은 절대 산에 못 가게 해야겠어. 두려움이 퍼졌지요. 소문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 산에 여우 귀신이 산다. 밤에 나가면 홀린다. 발자국이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닫았어요. 아이들을 집 안에 두고 창문으로 산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 끼, 끼.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소. 우리가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소. 저 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야겠소. 여우 떼가 있다면 쫓아내야 하고, 여우 귀신이 있다면 잡아야지. 하지만 어떤 이는 겁을 냈어요. 밤에 산에 가는 건 위험하지 않소. 낮에 가도 늦지 않아. 그래, 낮에 가세. 사람들은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낮에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장정 서넛이 함께.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지요. 하지만 산 위에서는 여우와 서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바람 냄새를 맡았어요. 사람의 냄새, 불안한 냄새. 여우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신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여우는 서기를 돌아보았지요. 서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그저 여우 곁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여우는 서기를 핥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여우는 그저 서기를 감싸 안고 밤을 지샜을 뿐이었지요. 마을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횃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그리고 산 위에서는 여우가 서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마을 끝자락에 사는 최 씨네 집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도둑이야. 사람들이 달려갔지요. 최 씨가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달장이 엉망이야. 달장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닭은 반이 사라졌어요. 땅에는 깃털만 흩어져 있었지요. 여우가 내려온 게 틀림없어. 밤에 내려와서 닭을 물고 갔구만. 사람들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여기 발자국이 있소. 모두가 달려갔지요. 땅 위에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자국이 4개. 앞에 2개는 작은 손처럼 생겼고, 뒤에 2개는 발처럼 생겼지요. 이게 사람 손 아니오? 크기가 아이만 한데? 하지만 내 발로 기어간 흔적이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람이 내 발로?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뭐란 말이오? 며칠 뒤 또 다른 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마을 우물가였지요.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간 안악이 소리쳤어요. 여기 또 있소.
우물가 흙바닥에 똑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과 발, 4개의 자국. 그리고 우물 근처 풀숲이 짓밟혀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한 거요? 물을 마신 것 같소. 그럼 이것이 물을 마신단 말이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여우가 아니야. 여우 발자국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모르겠소.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어귀, 큰 나무 아래, 장정들이 둘러앉았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다음엔 뭐가 당할지 모르니 아이들이라도 다치면 큰일이지.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산으로 올라가야 하오. 저 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지.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횃불을 들고 가세. 창도 챙기고 여럿이 함께 가야 하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뜰 때 장정 대여섯이 산으로 올라가기로. 그날 밤 마을은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으로 산을 바라보았지요. 달이 밝았어요.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왔지요. 끼이, 여우 울음소리.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 번만 울고 멈췄습니다. 짧게, 마치 경고처럼.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츠렸어요. 내일이면 끝나겠지. 저 산에서 뭐가 나오든 우리가 처리할 거야. 그래야 해.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지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여우가 서기를 굴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지켰어요. 귀를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여우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자신과 서기를 찾으러 여우는 결심했지요. 서기를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과 산, 그 사이의 거리는 이제 거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정 6이 모였지요. 손에는 창과 몽둥이, 허리엔 횃불을 차고. 자, 올라가세. 조심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움직이자고. 그들은 산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올라갔지요. 산은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새들이 날아가고. 하지만 다른 소리는 없었지요. 너무 조용한데. 원래 산이 이렇게 조용한가? 뭔가 이상해. 장정들은 더 긴장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이 멈춰 섰어요. 여기 보시오. 땅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아니, 손자국과 발자국. 이거야, 이게 마을에 있던 그것과 똑같아. 여기서 시작된 거였구만. 더 올라가 보세. 그들은 자국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국은 바위 사이로, 덤불 사이로, 점점 깊은 곳으로 이어졌지요. 그러다 갑자기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까지만 있고 없네. 주변을 찾아보세. 장정들이 흩어져 살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굴이 있소. 모두가 달려갔지요. 바위 틈 사이 좁은 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어둡고 깊어 보였어요. 안이 보이지 않는데 횃불을 켜세. 한 사람이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 쪽으로 다가갔지요. 바로 그때 굴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날카롭고 위협적인 소리. 여우 소리. 장정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여우가 있구만. 저 안에 있어. 횃불을 든 사람이 굴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빛났지요. 붉게 여우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굴 입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저놈이 마을에 내려갔던 거였구만. 잡아야지. 어떻게? 창으로 찌르면 되지. 한 사람이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요.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저것 봐라, 덤비려고 하네. 조심하시오. 그때 굴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작은 소리, 어린 소리. 장정들이 멈췄어요. 저게 뭐지? 새끼가 있나? 여우 새끼 소리 같은데. 횃불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여우가 더욱 거칠게 울었지요. 끼익. 그리고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이라도 덤빌 듯이. 저놈 새끼를 지키려는 거야. 그럼 새끼까지 잡아야겠네. 한 놈만 잡아선 또 내려올 테니. 한 사람이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창을 겨누고 여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굴을 지켰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때 굴 안 깊은 곳에서 서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끼익, 끼익. 더 크게, 더 불안하게. 여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기 쪽을 보지 않았지요. 만약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굴로 들어올 것이었으니까요. 여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서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장정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겠소. 조심하시오. 그가 횃불을 들고 한 발 내디뎠어요. 여우가 이빨을 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뛰어올랐습니다. 장정을 향해. 으악. 장정이 뒤로 넘어졌어요. 여우가 그의 팔을 물었지요. 이놈. 다른 장정이 창으로 여우를 쳤습니다. 여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끼익.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굴 입구를 지켰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여우의 옆구리에서. 하지만 여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장정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놈 미쳤어. 새끼를 지키려고 저러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우의 눈빛을 보며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저렇게까지 지키는지. 그때 굴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요. 장정 하나가 횃불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둠 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것,
내 발로 기어가는 것. 저게 뭐지? 장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같은데 다른 이들도 앞으로 다가왔지요. 횃불 빛이 굴 안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서기를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그런데 내 발로 기어 다니고 있었어요. 얼굴엔 흙이 묻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입에서는 여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끼익, 끼익. 장정들은 말을 잃었어요. 저게 아이야? 사람 아이가 왜 저기? 여우와 함께.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가 다시 으르렁거렸지요. 서기 앞을 막고 섰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서기를 지켰어요. 장정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하지?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 여우가.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은 굴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지요. 서기는 여우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을 작게 만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한 장정이 입을 열었어요. 저 아이를 데려가야 하지 않겠소. 사람 아이인데 저렇게 둘 순 없지.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소. 마을로 데려가서 씻기고 밥을 먹이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겠소. 횃불을 들고 굴로 들어갔지요. 여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끼익. 더 낮게, 더 위협적으로. 저리 비켜. 장정이 창으로 여우를 밀쳤어요. 여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미 다친 몸이었으니까요. 그 틈에 장정이 서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 무섭지 않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서기는 뒤로 물러섰어요. 내 발로 기어서 더 깊은 곳으로. 끼익, 끼익. 서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여우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었지요. 장정이 멈칫했어요. 저 아이가 말을 못하나? 다른 장정이 말했습니다. 여우와 살았으니 그럴 수도 있지. 어서 데려오시오. 오래 걸리면 해가 저물어. 장정이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서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때 여우가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장정의 다리를 물었지요. 악! 장정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우가 놓지 않았어요. 이빨을 더 깊이 박았지요. 이 미친 놈. 다른 장정이 창으로 여우를 찔렀습니다. 여우의 등에. 여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끼익. 하지만 여전히 물고 있었습니다. 놓지를 않네. 몽둥이로 여우의 머리를 쳤어요. 둔탁한 소리. 여우가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죽었나?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이부터 데려가세. 한 장정이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우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장정이 서기를 잡았습니다. 팔을 붙들고 끌어냈지요. 서기가 저항했어요. 발버둥 치며
끼익, 끼익. 여우 소리를 냈습니다.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여우를 부르는 소리였지요. 쓰러진 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겹게 서기를 보며 한 번 울었어요. 끼익. 작게, 약하게. 서기가 더 울부짖었습니다. 끼익, 끼익. 장정이 서기를 들쳐 메고 굴 밖으로 나왔어요. 서기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굴 쪽으로. 여우에게. 하지만 장정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서 내려가세. 해가 지기 전에. 저 여우는 어떻게 하지? 그냥 두세.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들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기를 데리고. 서기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울부짖으며 여우를 불렀지요. 하지만 여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굴 안에 쓰러진 채 서기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점점 멀어지는 소리를. 여우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여우는 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사라진 방향을. 그리고 한 번 울었어요. 끼익. 길게, 슬프게.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며 여우가 우네. 죽어가는 소리 같은데 그냥 두고 가세. 서기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정의 등에 엎혀가면서도 귀를 세우고 들었지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끼익, 끼익.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장정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 아직도 여우 소리를 내네. 마을 가면 나아지겠지. 사람과 함께 살면 말을 배울 거야. 하지만 서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를 돌아보며 울 뿐이었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장정들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요? 아이를 데려왔소. 저 산에 있던 게 아이였단 말이오? 수군거림이 퍼졌지요. 서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 많은 얼굴, 많은 소리. 서기는 두려웠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냈지요. 끼익, 끼익.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여우 소리를 내네. 정말 여우와 살았나 보구만. 불쌍한 것. 서기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호기심, 연민, 그리고 조금의 혐오. 서기는 알았어요. 이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서기는 한 집 헛간에 갇혔습니다. 문이 잠겼지요. 서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그리고 울었습니다. 끼익, 끼익. 여우를 부르며.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산 위에서는 여우가 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직. 겨우. 여우는 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서기는 오지 않았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과 산. 그 사이는 이제 너무 멀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요.
먼저 씻겼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고 흙을 닦아냈습니다. 서기는 저항했지요. 발버둥 치고 소리를 냈어요. 끼익, 끼익. 가만히 있어라. 깨끗하게 해줄 테니. 하지만 서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물을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의 손길을 싫어했지요. 밥을 주었습니다. 밥그릇에 담아 숟가락도 쥐어 주었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자, 해봐. 서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려 했지요. 사람들이 손을 쳤어요.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서기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파도 말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밥이야. 밥. 따라 해봐. 밥. 서기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말을 해야지. 끼익. 이런 소리 말고. 서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산을. 밤이 되면 서기는 울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끼익, 끼익, 끼익. 여우를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이, 언제쯤 사람이 될까? 오래 걸리겠지. 불쌍한 것. 닷새째 되는 날, 서기는 밥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눈빛만 살아 있었어요. 산을 향한 눈빛.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죽겠는데 억지로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먹질 않으니 어쩌겠소. 그들은 걱정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7째 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서기는 헛간 문 앞에 섰어요. 귀를 기울였지요. 밖에 사람이 없는지 조용했습니다. 서기는 문을 밀었어요. 빗장이 걸려 있었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빗장을 더듬었지요. 한참을 더듬다가 빗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발로. 조용히. 마을 개들이 짖었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달빛 아래 산을 향해 달렸지요. 아니, 기어갔습니다. 빠르게. 네 발로.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산으로, 산으로. 1시간쯤 올라갔을 때 서기는 굴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 어둠 속의 굴. 서기는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끼익. 한 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서기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그리고 만졌습니다. 따뜻한 털. 여우였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요.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서기는 여우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우의 체온을 느끼며 여우가 눈을 떴어요. 서기를 보았지요. 그리고 한 번 울었습니다. 끼익. 작게. 서기도 대답했어요. 끼익. 여우는 서기를 핥아 주었습니다. 힘없이, 하지만 부드럽게. 서기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여우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을 보냈지요.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소. 어디 갔을까? 산으로 도망간 게 틀림없어. 몇몇이 산으로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게. 네. 저 아이는 사람으로 살 수 없네. 여우와 사는 게 저 아이에겐 더 나을 거야. 사람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소. 억지로 데려와 봤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서기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지요. 산 위에서는 서기와 여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회복했어요. 서기가 곁을 지켰으니까요. 물을 구해다 주고 먹이를 찾아왔지요. 서툴지만 열심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다시 일어섰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지요. 서기는 여우를 따라 다녔습니다. 예전처럼 네 발로. 둘은 다시 함께 살았어요. 굴에서, 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에 여우 소리가 들릴 때, 저 아이 아직 살아있을까? 여우와 함께겠지. 그것도 삶이라면 삶이겠지. 그들은 더 이상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서기를 찾지 않았지요. 그냥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자랐어요. 여우는 늙어갔지요. 하지만 둘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어느 날 여우가 죽었습니다. 조용히 서기 곁에서. 서기는 여우를 땅에 묻었어요. 깊은 곳에, 꽃이 피는 곳에,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여우를 떠나보내며 서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채로. 하지만 서기는 산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남았지요. 여우가 묻힌 곳 근처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혼자. 오래오래. 사람들은 가끔 소문을 들었어요. 저 산에 이상한 사람이 산다더라.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던데. 밤에 여우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지요. 소문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서기는 지금도 그 산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우의 무덤을 지키며 혼자, 그러나 외롭지 않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아이는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한 가지. 서기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것. 그곳이 산이든 굴이든 여우가 있던 그곳. 그것이 서기의 집이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짐승이 거두었을 때 그 경계는 흐려졌지요. 사람과 짐승 사이 그 어딘가에서 서기는 살아갔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지요. 여러분이라면 서기를 어디로 데려가셨겠습니까? 마을로, 아니면 산으로?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